네, 안녕하세요. 진짜 부동산 이야기 부동산 오감수입니다. 제가 경매를 분석하면서 그 지역의 지역 분석을 하고 있는데요. 경매 분석을 주제로 하고 있긴 하지만은 경매 분석보다는 제가 지역 분석에 조금 더 포커싱을 두고 있으니까 이 지역 스터디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한번 주목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제가 경매 사건을 주제로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는 꼭 이 경매 사건을 입찰하시라는 의미보다, 그리고 경매 스터디를 하시라는 의미보다 경매 사건을 주제로 지역 분석을 해본다면은 더 세부적인 분석이 가능할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지역 분석만 하면 재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왕 하는 거 경매에 나온 부동산을 분석해 보면서 이 경매 사건을 핑계로 이 지역 분석을 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존에 진행해 왔던 지역 분석의 동네별 심화 버전이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 혹시나 지역 분석을 다루었으면 하는 지역이 있으신 분들은 댓글 남겨주시면은 그 지역에 있는 경매 사건들도 찾아서 그 경매 사건도 분석해보고 그 지역의 지역 분석을 한번 집요하게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경매 분석 영상을 보셔도 이 지역 분석 공부를 충분히 하실 수 있으니까 저와 함께 이 경매 물건과 이 지역에 대한 분석, 이 지역 스터디를 한번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동네에 또 굉장히 좋아하는 아파트가 경매 물건으로 나와서 되게 즐겁게 경매 분석을 시작해볼까 하는데요. 오늘 말씀드릴 곳은 요즘에 굉장히 호재가 많은 곳입니다. 언젠가는 이 이슈가 분명히 터질 줄 알았는데 이게 얼마 전에 거의 발표가 되다시피 이야기가 나와가지고 지금 시점에서 이 지역을 한번 공부해 보시는 것도 부동산 투자자분들에게는 여러모로 공부가 될 것 같아서 이 경매 사건을 한번 선정해 봤는데요. 바로 강남구 수서동에 있는 아파트입니다. 강남구 수서동은 제가 뒤에서 차근차근히 말씀드릴 테지만 호재도 많고 갖가지 개발 소식도 들려오는 이 강남의 남부권에서 굉장히 핫한 곳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수년 전에 수서역 SRT가 뚫리면서 강남권에서는 이제 지방에 내려갈 때 더 이상 서울역으로 가서 KTX를 타지 않아도 되죠. 이 수서역이 바로 지방 거점 도시들과 연결이 되는 강남권에서는 교통의 요충지가 되어가는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히 많은 개발 소식들이 예정되어 있는데, 지금부터 이러한 지역적인 분석부터 제가 말씀드릴 경매 사건 아파트까지 한번 집요하게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이 항공뷰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지역은 이쪽이 이제 지하철 3호선 수서역이죠. 그리고 수서역 사거리, 그리고 이쪽으로 보면은 지금 이 항공뷰는 2009년도 자료여서 지금 보이진 않지만 SRT 수서역이 이쪽에 위치를 하고 있죠. 지금 이게 2009년도 때까지만 해도 이렇게 논밭이었습니다. 지금 좀 더 가까이서 보셔도 지금 비닐하우스가 있는 논밭이죠. 이렇게만 보면은 아무리 2009년도라고 할지어도 서울임에도, 게다가 강남권임에도 불구하고 이 넓은 토지가 비닐하우스로 꽉 채워져 있는 것을 본다면은 이렇게 개발이 오랫동안 되지 않았던 곳이다 라는 것을 예측해 볼 수 있습니다. 서울권역에서 이렇게 넓은 땅이 이렇게 논밭으로 쓰였던 곳은 제가 알기로는 이 강서권역의 마곡지구, 그리고 이 강남권역에 현재 SRT 수서역이 생겨져 있는 이 넓은 토지, 이 수서 역사 두 개밖에 없었다라고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마곡지구는 다들 아시다시피 굉장히 큰 업무지구가 생겼죠. 그리고 이 수서 역사도 지금 차근차근 발전해 나가는 중입니다. 당연히 현재는 이런 모습은 아니고, 가서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쪽에 SRT 역이 생겼고, 이쪽에는 지금 이렇게 표시는 돼 있죠. 이제 LH 수서, 이제 LH 아파트가 들어와 있고, 이쪽에는 이제 신세계백화점이 생길 예정입니다. 이 신세계백화점이 그냥 작은 규모로 생기는 것이 아니라 이 수서 역사, 강남권역의 교통의 요충지답게 굉장히 큰 규모로 생기는데, 서울에서 가장 큰 규모의 백화점이 생길 것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서부터 보면은 큰 역사를 보면은 그 역 근처에는 백화점이 생기는 것은 국룰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서울에서 큰 역이라고 하면은 영등포역을 말할 수도 있는데, 영등포역 같은 경우에도 백화점이 굉장히 많이 위치하고 있고, 그 서울역 같은 경우에도 이제 백화점이 같이 그 공간을 쓰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수서역 같은 경우에도 서울에서 가장 큰 규모의 백화점이, 이제 신세계 백화점이 입점할 예정이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기사 내용에 따르면은 이 수서역의 신세계 백화점, 4성급 호텔 들어선다, 병원, 오피스도 들어선다고 하죠. 그래서 서울시에서는 건축 심의가 이미 통과됐고, 이 수서역 환승센터 복합개발사업 오피스텔도 892실이 공급되고, 사진은 되게 작은데 지금 이렇게 개발이 된다고 합니다. 지금 수서역 같은 경우에는 얼마 전에 GTX도 개통이 됐죠. 그래서 SRT, GTX, 그리고 수서역은 원래 3호선이 지나가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이 강남구와 지방 거점 도시를 연결하는 강남권역의 교통의 요충지다라고 말하기에 손색이 없는 곳이라고 볼 수 있어요. 과거에 21년도 기사지만 그때부터 이제 신세계백화점이 이제 들어선다라고 나왔죠. 그 당시에 조감도를 보시면은 신세계백화점이 이렇게 큰 규모로 들어섭니다. 이쪽에다 오피스 지구가 들어서는 거고, 그래서 아까 보셨다시피
이렇게 논밭이었던 곳이 이미 수서역에 SRT와 GTX는 들어와 있는 상태고 그 옆으로 신세계백화점이 들어서고 그리고 업무지구까지 들어서다 보니까 이 수서역 일대가 말 그대로 천지개벽을 하면서 상업지구, 업무지구, 교통의 요충지로 탈바꿈이 될 곳이다. 한마디로 강남 권역에서 굉장히 핫한 곳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기사를 하나 더 봐도 수서역세권 개발 본격화, 오피스 건설 4천억대 본 PF 조성 완료. 24년 9월달 이제 얼마 전 기사입니다. 최근 조감도가 이렇게 된 모습인데 이렇게 개성있게 생긴 건물들도 많이 생길 것이라고 하죠. 지금 지도로 보셔도 이쪽 지역 같은 경우가 보여드렸던 2009년도 당시 이렇게 빈 땅이었던 곳이 아직도 빈 땅이긴 합니다. 그래도 현재는 이렇게 LH 아파트는 들어와 있어요. 로드뷰로 한번 보시면은 이미 수서역은 들어와 있고 이쪽으로 쭉 가면은 이쪽 너머가 다 빈 땅입니다. 아까 기사에서 조감도로 나와 있는 것처럼 개성있던 건물들이 이쪽에 다 생길 예정이다 라고 예상해 볼 수 있는 것이고 이 빈 땅 끝에 부분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이 LH 아파트가 이미 지어져 있습니다. 이 아파트 같은 경우에도 얼마 전에 다 완공이 됐죠. 새로 지어지는 업무단지와 비견해서 도시 조망상 크게 떨어지지 않는 신식 아파트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까지 해서 이 기사에 나와 있듯이 이러한 도시가 만들어질 것이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경매사건 대상지를 말씀드릴 텐데 도대체 어디에 있는 아파트를 말하길래 수서역 일대의 개발 계획을 이렇게 장대하게 이야기하냐 라면서 궁금해 하실 텐데 제가 오늘 말씀드릴 경매사건 대상지는 바로 왼쪽으로 좀만 틀면 이쪽에 있는 수서 삼익 아파트입니다. 이 수서 삼익 아파트는 제가 굉장히 진짜 좋아하는 아파트예요. 입지적으로 굉장히 우수합니다. 이 수서역 사거리에서 바로 가장자리에 위치를 하고 있다고 볼 수 있고 그 수서역에서 걸어서 5분도 안 걸리는 거리죠. 이제 초역세권이다. 그리고 길 건너서 바로 SRT를 탈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고 만약에 이쪽에 신세계백화점이 생긴다면은 이제 걸어서 충분히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거리죠. 그리고 이 수서역 일대는 거주 환경이 굉장히 좋은 게 이쪽으로 보시면 이제 녹지가 너무 많죠. 그리고 이쪽 좀만 넘어가면은 이제 탄천이 흐르고 있습니다. 이 탄천이 쭉 이어져서 저쪽까지 가서 이렇게 한강하고 이어지는 구조라고 볼 수 있어요. 지금 항공뷰로 보셔도 이쪽에 한강이 보이는데 자전거 라이딩을 즐기시는 분들은 이렇게 쭉 나와서 탄천 타러 쭉 올라가서 한강하고 연결되는 지점까지 갔다 오면은 굉장히 운동하기도 좋습니다. 그래서 이 수서동 같은 경우에는 거주 환경이 너무 좋은 곳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지 않은 다양한 호재들도 많습니다. 수서역 일대에 위치하고 있는 이 주차장 부지 같은 경우에도 앞으로 개발 계획이 있다. 개발을 시킬 것이다 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아무래도 이쪽에 대규모로 백화점이 지어지고 업무 지구가 지어지는데 이렇게 메가톤급 개발, 대규모 개발이 이루어진다면은 당연히 이 지역 일대의 모든 부동산들은 이제 개발 압력을 직접으로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크고 작은 개발 계획들이 많은 곳이 바로 이 수서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과거에 이쪽으로 임장을 갔을 때 단점을 하나 굳이 찾아봤다면은 이 수서 삼익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20평대부터 이 30평대까지 타입으로 설계되어 있는 중소형급 아파트 단지 입니다. 한 600세대 정도인데 15층짜리 용적률이 224% 정도 되는 아파트입니다. 이 삼익 아파트의 용도 지역은 이제 3종 일반 주거 지역이죠. 추후에 재건축이 이루어진다면은 용적률이 크게 남지 않는 아파트라고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과거에 이 아파트를 볼 때 조금 고민을 했었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외부적인 요소, 외부적인 호재는 이렇게 굉장히 많지만 아무래도 이 힘을 직접으로 잘 받기 위해서는 이 아파트 자체만의 호재가 있어야 되는데 보통 이 구축 아파트의 자체적인 호재라고 하면은 정비 사업을 예로 들 수 있겠지만 이 수서 삼익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재건축이 진행되기에는 사업성이 그렇게 높지 않겠다라고 예상을 했고 만약에 이 아파트가 정비 사업에 들어간다면은 리모델링이 되면은 괜찮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했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거에 제가 이 아파트를 봤던 이유는 역세권 개발 사업이라고 해가지고 역세권 근처에 있는 아파트들은 용적률에 인센티브를 주겠다 이런 이야기도 솔솔 나올 때여서 그렇게 되면은 이 아파트도 용적률 인센티브를 받는다면 굉장히 좋은 조건을 꿰찰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식의 상상은 많이 해봤어요. 근데 이 상상이 이루어졌습니다. 아직 확정된 건 아니지만 수서 1만 2천 가구 최고 40층 재건축 탄력 이런 기사가 24년 11월 얼마 전에 나왔죠. 그래서 수서 택지 개발지구 12년 만에 지구 단위 계획 재정 비안 마련 수서역 인근 삼익 수서 6단지 종상향에 용적률 최고 800%까지 주어진다고 합니다. 지금 이 기사를 자세히 보시면은 수서역 일대 노후 아파트 단지들이 종상향을 통해서 고층으로 재건축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그래서 수서역 일대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이러저러한 개발 계획들로 인해서 천지 개벽 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형성하고 있다. 그래서 이번 지구 단위 계획 재정비는 2012년 이후에 약 12년 만에 추진되는 것이다. 그래서 가장 주목해 볼 만한 단지는 이 수서역 인근에 위치한 수서 삼익 아파트다. 이번 재정비 안에서는 이 단지의 토지 용도를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3종 주거 지역이라고. 이 3종 주거 지역에서 이 준주거로 상향이 가능토록 했다. 준주거로 상향 시 법정 상한 용적률이
250%에서 400%까지 높아지면서 이 재건축 사업성이 대폭 높아지게 된다. 다만 용도 지역을 높이기 위해서는 이 대지 면적의 10%를 공공 기여하고 건축 연면적의 20%는 업무 시설과 판매 시설을 확보해야 한다는 단서가 붙었다. 아까 제가 이게 용적률이 현재 220%라고 했죠. 이제 네이버에 나와 있는 거는 정확히 224%입니다. 이 224%에서 나와 있는 것처럼 3종 주거 지역은 250%, 20몇 %밖에 여유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사업성이 거의 없었다는 건데 이게 400%까지 높아지면은 벌써 거의 2배 가까이 올라가는 겁니다. 새 아파트로 지어진다면은 일반 분양을 많이 할 수 있을 만큼 이 아파트의 호수가 많아진다는 것인데 그렇기 때문에 사업성이 대폭 높아지게 되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 앞으로 사업이 추진되기 굉장히 용이해지겠죠. 게다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바로 인근에 이런 식으로 대규모 메가톤급 개발이 이루어진다면은 서울에서 가장 큰 신세계 백화점이 이 근처에 생기는 것인데 현재 지금 강남권에서 이 백화점을 이제 슬리퍼를 신고 갈 수 있는 곳은 이제 반포동이 있겠죠. 반포동에 있는 백화점보다 더 큰 백화점이 새로 생기는 것이고 GTX와 SRT가 있는 수서역 그리고 인근에 이제 업무 단지들까지 생기는데 이 수서 3위 아파트까지 용적률이 400%까지 올라가면서 새 아파트가 지어진다면은 이 아파트의 미래 가치는 굉장히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기사를 하나 더 본다면은 강남구 수서 재건축 특별계획구역 지정 용적률 최대 400%까지 확대한다. 지금 이렇게 이쪽에 수서역이죠. 이 수서역의 3위 아파트, 이쪽에 신동아 아파트, 까치마을 그리고 수서 1단지, 이쪽에 가람, 상록수, 한솔마을, 그 청솔빌리지까지 이쪽에 있는 수서동, 이 일원동 쪽이 이번 특별계획구역이 지정 얘기가 나오고 이 지정이 된다면은 굉장히 가치가 더 높아질 것이라고 볼 수 있어요. 제가 예전에 이 일원동 아파트도 많이 말씀드렸었는데 이 일원동 같은 경우에도 거주하기 너무 좋은 곳입니다. 이쪽에 삼성 서울병원도 위치를 하고 있고 교통편도 좋은 이쪽에 있는 개포의 뒤를 이을 강남권의 마지막으로 남은 대형 재건축 단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남권 투자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 강남권 투자를 염두하고 계신 분들은 이쪽 수서동, 일원동에 있는 아파트들을 염두에 두실 필요가 있어요. 기사를 보셔도 수서 3위가 가상한이 수혜다. 이런 기사들이 지금 많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위치를 보시면은 이쪽이 이제 수서역입니다. 수서역이 이렇게 위치를 하고 있고 이쪽에 바로 보이죠. 여기가 바로 이제 수서 3위 아파트입니다. 아파트 단지를 보시면은 오래된 아파트죠. 오래된 복도식 아파트고 현재 이제 15층까지 지어진 아파트고요. 현재는 3종 일반 주거지역이기 때문에 사업성이 없다고 볼 수 있지만 지금 계획되고 있는 것처럼 준주거지역으로 상향이 된다면은 새로 지을 수 있는 용적률이 대폭 증가가 되기 때문에 사업성이 2배 가까이 올라갈 수 있다라는 것에 투자 포인트가 있는 것이고 한된 아파트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이렇게 지상주차장이죠. 현재 살기에는 분명히 이제 주차 난도 어느 정도 있을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수서역에서부터 한번 재보면은 걸어서 4분 거리죠. 5분이 안 걸리는 이제 초역세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인근에는 이렇게 수서 초등학교, 수서 중학교, 서울 세종 고등학교까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가 다 붙어 있는 곳이기 때문에 아이들 학교 보내기 굉장히 좋은 조건이다라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겠고 지금 현재 이 수서 3위 아파트가 여기인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탄천을 경계로 이 송파구와 강남구로 나눠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탄천으로 쭉 올라가면은 이렇게 한강하고 이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운동하러 나가기도 되게 좋습니다. 그래서 정리해서 말씀드리자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수서 3위 아파트 인근에서는 대규모 메가톤급 개발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고 크고 작은 개발 사업들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이 수서 3위 아파트 자체적으로 보았을 때도 이렇게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되면서 용적률이 진짜로 400%까지 상향이 된다면은 이 외부의 개발로 인한 가치 상승 그리고 이 자체 개발로 인한 가치 상승 이 두 가지 가치 상승을 모두 누릴 수 있는 아파트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이번에 경매 사건뿐만이 아니라 강남 지역에 사업성이 있는 정비 사업을 앞둔 재건축 아파트에 투자를 염두에 두고 계신 분들은 이쪽에 강남구 일원동, 수서동에 있는 아파트들을 한번 염두에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경매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024 타경 2587 현재 강남구 수서동 708 3위 아파트 405동 1505호입니다. 아까 제가 15층까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이게 탑층이죠. 그러면 전용 면적이 18.15평 그렇다면은 이제 우리가 말하는 20평대 아파트라고 볼 수 있겠고 대지 지분은 한 10평 정도 나오는 아파트이고 이제 최초 감정가는 14억 5천이었는데 이제 현재 한 차례 유찰이 돼서 이제 11억 6천만 원의 최저 매각 가격이 나와 있습니다. 현장 사진을 보시면은 아까 제가 로드뷰로 보여드린 거하고 별반 차이 없는 모습이죠. 그래서 이렇게 복도식 1505호 아파트입니다. 방 구조는 이제 들어간 방향에서 이제 오른쪽에 건너방 이제 안방이 있는 구조이고 그 방 사이에 화장실이 있고 주방이 있고 이쪽으로는 이제 거실이 있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이제 투베이 구조인데 제가 과거에 이 아파트 임장 갔을 때에도 진짜 매수할 생각으로 갔다 보니까 이 집안도 들어갔다 왔었는데 저도 그때 탑층을 봤었습니다. 전망이 너무 좋아요.
그리고 이쪽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발코니를 튼다면은 거실을 꽤나 넓게 쓸 수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아이 한 명 키우는 3인 가족 같은 경우에는 거주할 수 있을 정도의 아파트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과거에 제가 봤던 호수는 이제 이쪽 라인이었어요. 그래서 이쪽 라인에서 앞을 봤을 때 뻥 뚫려 있어서 뷰는 굉장히 좋았었는데, 아마 이쪽 같은 경우에는 이쪽 라인처럼 뻥 뚫려 있는 모습은 볼 수 없겠지만 아무리 그래도 탑층이다 보니까 어느 정도는 이제 창문 열었을 때 이제 상쾌한 감은 있겠다라는 것을 예상해 볼 수 있고, 이쪽이죠. 이쪽으로 보시면은 이제 뒤쪽에 아까 이제 나와 있는 모습이 이쪽이었는데 405동 복도는 반대편인 것 같은데, 이제 집 내부에서 보는 뷰는 이제 이쪽이겠죠. 이제 투베이 구조니까 이쪽에서 이제 반대편 아파트 동을 바라보는 구조다라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고, 뒤쪽으로 가보면은 이쪽 복도이기 때문에 이 복도에서 현관문 밖에서 봤을 때는 그래도 조금 뚫려 있는 구조다라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임차인은 있지만 이제 대항력이 없는 임차인입니다. 현재 경매지에 나와 있는 자료로 보자면은 임차인이 월세로 들어가 있죠. 그리고 보증금 5천만 원에 월세 100만 원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분이 이제 전입신고도 잘했고 확정일자도 같은 날에 잘 받았고 배당 요구도 잘했지만 처음에 애초에 들어올 때 이제 선순위 근저당권자보다 후순위였기 때문에 대항력이 없는 곳으로 나오는 것일 텐데, 지금 보시면은 최선순위 근저당권자가 영등포 농협이죠. 영등포 농협에서 근저당권이 21년 8월 27일에 들어가 있는데 현재 임차인은 23년도 9월 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후순위로 더 뒤에 들어왔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당이 잡힌 집에 월세로 들어온 곳이죠. 아마 그래서 현재 소유자 같은 경우에도 이 상태에서 지금 현재 근저당권이 있는 상태에서 전세를 받는다면은 전세는 아무래도 목돈을 더 드려야 되다 보니까 이제 전세가 나가지 않았겠죠. 그래서 아무래도 보증금이 적은 월세로 돌릴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을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이고, 애초에 뭐 월세를 받을 목적으로 근저당을 잡은 거일 수도 있겠죠. 그런 속사정 같은 것이 있을 테지만 뭐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소액 임차인이다 보니까 5천만 원 같은 경우에는 배당을 다 받아갈 것이라고 예상이 되고, 지금 보셔도 이 선순위 근저당권자 밑에 있는 권리들은 다 소멸이 될 예정이기 때문에 현재 이 경매지로 봤을 때 새로 낙찰받게 될 낙찰자가 뭐 신경 써야 할 권리적 하자는 크게 보이지 않습니다. 뭐 현황 조사서를 보셔도 전입세대 열람 내역에는 임차인 한 명이 등재되어 있고 현장에 임하였지만 뭐 점유자 등을 만날 수 없어서 연락처가 기재된 안내문을 출입문에 부착해 두었으나 뭐 점유자로부터 뭐 아무런 연락이 없었고, 뭐 아무래도 전입세대 열람 내역에 임차인이 등재되어 있다 보니까 점유로 판단을 하고 이제 보고를 했다고 하죠. 이 조사일 시가 24년 6월 달입니다. 그래도 지금 일정 시간이 지난 상태다 보니까 이 건에 대해서 낙찰을 희망하시는 분들은 혹시 모르니까 그대로 이분이 등재되어 있는지 아니면 뭐 다른 분이 새로 등재되어 있는지 이런 것을 한번 확인해 보시기 위해서 전입세대 열람원을 새로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이 수서 3인 아파트의 기본 정보 그리고 실거래가 한번 시세를 한번 확인해 보자면은 645세대 총 5개 동입니다. 최저 최고 15층, 이제 모든 동수가 다 15층인 아파트이고 92년도에 지어진 아파트입니다. 벌써 30년이 넘은 아파트죠. 그리고 용적률은 224%, 건폐율은 16%의 아파트입니다. 현재 이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20평, 26평, 34평 이 세 가지 타입으로 구성되어 있고, 오늘 경매 사건에 나온 아파트는 26평 아파트입니다. 지금 보시면 거래가 많이 됐어요. 거래가 과거에서부터 쭉 올라가면서도 많이 됐고, 정점을 찍고 이제 하락기에서는 거래가 잘 안 되다가 바닥을 한번 찍은 다음에 요즘에 다시 거래가 되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과거에 한참 상승기일 때에는 최고가가 16억 5천까지 찍었던 아파트입니다. 그리고 12억 7,500까지 떨어졌다가 현재로서는 다시 반등해서 14억 8,500까지 거의 15억 선까지 거래가 되고 있는 아파트죠. 현재 나와 있는 호가로도 14억 9천부터 16억 5천까지 나와 있는 아파트입니다. 그래서 뭐 평균적인 시세가 지금 보시면은 15억 5천, 15억 2천, 15억 초중반의 매물이 가장 많습니다. 뭐 최근 실거래가에서부터 현재 가장 많이 나와 있는 15억대까지 보자면은 14억 후반에서 15억 초중반까지 시세가 형성되어 있다라고 봐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보시면은 이제 최초 감정가가 14억 5천, 최근에 거래된 게 14억 8천이라고 했죠. 최초 감정가 자체가 이제 최근에 거래된 실거래가보다 3천만 원 정도가 낮은 수준이고, 게다가 한 차례 유찰이 돼서 현재 최저 매각 가격이 이제 11억 6천까지 나와 있다 보니까, 뭐 물론 15층 탑층이긴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인근에 메가톤급 호재가 있는, 그리고 자체적인 개발 호재도 굉장히 긍정적인 이 강남권에 있는 아파트를 얼마 전에 실거래된 금액보다 한 3억 정도는 싸게 살 수 있는 기회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의 분석은 여기까지였습니다. 앞으로도 투자자들에게 기회가 될 수 있는 경매 사건을 주제로, 혹은 경매 사건이 아니어도 제가 임장 다니면서 유심히 봤던 아파트들을 주제로 실감나게 꾸준히 진행해 볼 예정이니까요. 앞으로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그럼 지금까지 진짜 부동산 이야기 부동산 노감스였습니다.